명절 아침입니다. 부엌에서는 전을 부치는 소리가 들리고 나물 무치는 손길이 바쁩니다. 하지만 식탁 건너편 자리는 텅 비어 있습니다. 문 앞에 놓일 신발도 없고 현관문을 여는 소리도 들리지 않습니다. 벽시계 초침 소리만 또각또각 울릴 뿐입니다. 이것이 요즘 명절의 풍경입니다. 예전에는 온 가족이 모여 북적이던 그 자리가 이제는 고요함으로 가득합니다. 전화기를 들여다보며 자녀의 연락을 기다리지만 오는 건 택배 도착 알림뿐입니다. 마음 한편에서는 서운함이 자라나고 다른 한편에서는 그래도 괜찮다고 스스로를 다독입니다. 세월이 흐르면서 명절의 의미가 달라졌습니다. 젊은 세대에게 명절은 더 이상 가족이 모이는 날이 아닙니다. 오히려 쉬고 싶은 날, 회복이 필요한 날이 되었습니다. 부모 세대에게는 가족의 사랑을 확인하는 소중한 시간이지만 자녀 세대에게는 피로와 의무에서 벗어나고 싶은 순간입니다. 이 간격이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하지만 달라진 풍경 속에서도 변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가족을 향한 마음입니다. 표현 방식만 달라졌을 뿐입니다. 옛날처럼 한자리에 모여 밥을 먹지는 않아도 영상통화로 얼굴을 보고 택배로 정성을 보냅니다. 명절에 오지 않는다고 해서 사랑이 식은 것은 아닙니다. 다만 시대가 바뀌었을 뿐입니다.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원망이 아니라 이해입니다. 자녀를 탓하기보다 그들이 살아가는 세상을 받아들이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 이해가 부모의 평화를 지키고 가족의 관계를 이어줍니다. 명절은 예전처럼 북적이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형식보다 마음이 남는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함께하지 못하는 오늘이 있어도 언젠가는 다시 마주 앉을 날이 있습니다. 그날까지 서로의 마음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제부터는 명절을 새로운 눈으로 바라볼 시간입니다. 달라진 시대 속에서 가족의 의미를 다시 생각해 볼 시간입니다. 요즘 명절에 가족이 모이지 않는 이유는 단순하지 않습니다. 그 안에는 세대의 차이, 삶의 무게, 시대의 변화가 함께 담겨 있습니다. 과거처럼 모두가 한 집에 모이던 시대는 지나갔습니다. 지금은 각자의 방식으로 명절을 보내는 시대입니다. 그것은 무정함이 아니라 달라진 세상의 모습입니다. 첫 번째 이유는 번아웃과 휴식의 절실함입니다. 요즘 젊은 세대는 하루하루를 버티며 살아갑니다. 직장에서는 끝나지 않는 업무에 시달리고 집에서는 아이 돌봄과 가사에 지쳐갑니다. 여기에 경제적 부담까지 짊어지고 있습니다. 몸도 마음도 쉴 틈이 없습니다. 평일에는 아침 일찍 출근해서 밤늦게 퇴근합니다. 회사에서는 끝없는 회의와 업무에 시달립니다. 퇴근하면 저녁을 차리고 아이를 씻기고 재우는 일이 기다립니다. 주말에는 밀린 빨래와 청소를 합니다. 아이 학원 픽업을 다니고 장을 봅니다. 쉴 틈이 없습니다. 이런 생활이 몇 달, 몇 년 계속되면 몸과 마음이 모두 지쳐갑니다. 번아웃이 찾아옵니다. 아침에 일어나는 것조차 힘들어집니다.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은 무기력이 밀려옵니다. 이럴 때 필요한 것은 온전한 휴식입니다. 아무 계획 없이 푹 쉬는 시간이 절실합니다. 그런데 명절은 그들에게 쉼이 아니라 또 다른 노동이 되었습니다. 명절 전날부터 준비가 시작됩니다. 제사 음식을 장만하고 선물을 준비하고 짐을 싸야 합니다. 명절 당일에는 몇 시간씩 운전해서 고향에 가야 합니다. 막히는 길에서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도착하면 제사 준비를 도와야 합니다. 부엌에서 음식을 나르고 상을 차리고 설거지를 합니다. 친척들을 맞이하고 음식을 대접합니다. 어른들께 인사를 드리고 아이들을 돌봅니다. 밤늦게까지 이야기를 나누고
정리를 합니다. 다음 날 새벽 일찍 또 긴 운전을 해서 집으로 돌아와야 합니다. 귀성길은 올 때보다 더 막힙니다. 피곤한 몸을 이끌고 집에 도착하면 이미 저녁입니다. 쉬는 시간도 없이 다음 날 출근해야 합니다. 명절이 끝나면 더 피곤해진 몸으로 일주일을 버팁니다. 명절 후 월요일은 더 힘듭니다. 동료들도 모두 지쳐 있습니다. 명절 잘 보냈어요? 라는 인사가 무색하게 모두 피곤한 얼굴입니다. 쉬러 간 명절이 오히려 더 피곤한 시간이 되어버렸습니다. 이것이 반복되면 명절이 두려워집니다. 그래서 그들은 명절을 선택의 시간으로 바꾸고 있습니다. 올해는 집에서 쉬겠다고 결정합니다. 쉬는 것도 용기입니다. 주변의 시선과 부모의 기대를 뒤로하고 자신의 건강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몸과 마음이 지쳐 있을 때는 잠시 멈추는 것이 회복의 시작입니다. 쉬는 동안 그들은 제대로 된 휴식을 취합니다. 늦잠을 자고 좋아하는 영화를 봅니다. 운동을 하거나 책을 읽습니다. 친구들을 만나거나 혼자만의 시간을 가집니다. 이렇게 충전한 에너지로 다시 일상을 버틸 수 있습니다. 부모의 입장에서는 서운할 수 있습니다. 왜 명절에 쉬려고 하는지 이해가 안 될 수 있습니다. 가족보다 휴식이 중요하냐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쉼이 자녀에게는 다시 일어서는 힘이 됩니다.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지만 그들의 선택을 존중하는 것이 사랑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세대 간 가치관의 충돌입니다. 부모 세대는 가족을 우선으로 생각하며 살아왔습니다. 가족이 함께 모이는 것이 행복의 기준이었습니다. 개인의 시간보다 가족의 시간이 더 중요했습니다. 자신을 희생하며 가족을 위해 살았습니다. 그것이 당연한 삶의 방식이었습니다. 명절에 가족이 모이는 것은 의무이자 기쁨이었습니다. 힘들어도 참고 피곤해도 웃으며 모였습니다. 그렇게 모이는 것이 가족의 사랑을 확인하는 방법이었습니다. 함께 있는 시간 자체가 행복이었습니다. 하지만 자녀 세대는 다르게 살아갑니다. 개인의 자유를 중요하게 여기고 자기 시간을 소중히 생각합니다. 일과 휴식의 균형을 찾으려 노력합니다. 번아웃을 예방하고 정신 건강을 지키려 합니다. 가족도 중요하지만 자신의 삶도 똑같이 중요합니다. 이들에게 가족은 의무가 아니라 선택입니다. 사랑하지만 희생하지는 않습니다. 함께 있고 싶을 때 만나고 쉬고 싶을 때 쉽니다. 가족을 사랑하되 자신도 사랑합니다. 이것은 이기심이 아니라 시대의 변화입니다. 과거에는 자신을 희생하는 것이 미덕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자신을 돌보는 것이 미덕입니다. 자신이 건강해야 다른 사람도 돌볼 수 있다는 것을 압니다. 자신을 지키는 것이 가족을 지키는 첫걸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차이가 명절의 의미를 다르게 만듭니다. 부모는 함께하자라고 말하지만 자녀는 조금 쉬고 싶다고 대답합니다. 부모는 가족이 제일 중요하다고 하지만 자녀는 나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부모는 명절은 모여야 한다고 하지만 자녀는 꼭 모이지 않아도 된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무관심이 아니라 삶의 방식의 차이입니다. 사랑하는 방법이 다를 뿐입니다. 부모는 함께 있는 것으로 사랑을 표현하지만 자녀는 서로를 배려하는 것으로 사랑을 표현합니다. 같은 사랑이지만 다른 언어입니다. 명절 자리에서 쏟아지는 말들도 문제입니다. 결혼은 언제 하느냐는 질문이 쏟아집니다. 아이는 언제 낳을 거냐는 추궁이 이어집니다. 나이에 대한 걱정 섞인 말들이 계속됩니다. 이제 나이도 있는데 친구들은 다 결혼했던데 애 낳으면 너무 늦어 같은 말들이 귀를 때립니다. 부모는 사랑으로 하는 말이지만 자녀는 비난으로 듣습니다. 걱정의 말이 상처가 됩니다. 격려의 말이 압박이 됩니다. 단 한마디가 마음의 벽을 만듭니다. 그래서 명절이 부담스러워집니다. 가족을 만나러 가는 것이 아니라 질문 세례를 받으러 가는 기분이 듭니다. 특히 결혼, 출산, 직장, 외모에 대한 말들은 민감합니다.
결혼하고 싶어도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아이를 낳고 싶어도 어려운 상황도 있습니다. 직장에서 힘든 일을 겪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계속 건드리면 상처가 깊어집니다. 서운함보다 이해가 필요합니다. 자녀가 편안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야 합니다. 질문보다 경청이 필요합니다. 조언보다 공감이 필요합니다. 사랑은 강요가 아니라 배려로 이어집니다. 왜 안 오니라는 말 대신 이번에는 잘 쉬어라라고 말하면 자녀는 그 말에서 진짜 사랑을 느낍니다. 결혼은 언제 하니 대신 네가 행복하면 된다고 말하면 자녀는 위로를 받습니다. 아이는 언제 낳을 거야 대신 너희 둘이 결정할 일이야라고 말하면 자녀는 존중받는다고 느낍니다. 그리고 그 따뜻함은 반드시 돌아옵니다. 세 번째 이유는 가족 구성의 변화입니다. 이제 가족의 형태는 다양합니다. 혼자 사는 사람이 많아졌습니다. 결혼하지 않은 사람도 많습니다. 이혼 후 홀로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재혼 가정도 있고 입양 가정도 있습니다. 각자의 이유로 함께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과거에는 결혼해서 자녀를 낳고 부모와 함께 사는 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 대가족이 한 집에 모여 살았습니다. 명절에는 자연스럽게 모였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핵가족이 늘고 1인 가구가 급증했습니다. 결혼을 선택하지 않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경제적 이유로 결혼을 미루는 사람도 있고 아예 결혼하지 않기로 결심한 사람도 있습니다. 혼자 사는 삶을 선택한 사람들입니다. 이들에게 명절은 가족의 날이 아니라 혼자 보내는 날입니다. 이혼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혼 후 친정이나 시댁 모임에 가기 어려워집니다. 어디에도 속하지 못한 듯한 기분이 듭니다. 그래서 명절을 혼자 보내거나 친구들과 보냅니다. 새로운 방식으로 명절을 맞이합니다. 재혼한 가정도 많습니다. 새로운 가족과 함께 명절을 보냅니다. 예전 가족과는 거리를 두게 됩니다. 복잡한 관계 속에서 어디에 가야 할지 고민합니다. 결국 새로운 전통을 만들어 갑니다. 예전에는 명절이 모두가 모이는 날이었다면 이제는 각자의 자리를 지키는 날이 되었습니다. 혼자 명절을 보내는 이들도 늘었습니다. 통계를 보면 1인 가구가 전체 가구의 3분의 1을 넘습니다. 이들에게 명절은 다른 의미입니다. 그러나 혼자라는 이유로 슬프지만은 않습니다. 그들은 자신만의 평화와 리듬을 찾아갑니다. 조용한 하루를 보내며 마음을 정리합니다. 좋아하는 음악을 듣고 영화를 보고 산책을 나갑니다. 혼자만의 시간을 즐깁니다. 일부는 비슷한 처지의 친구들과 모입니다. 명절을 혼자 보내는 친구들끼리 모여 식사를 합니다. 새로운 가족 같은 관계를 만듭니다. 혈연이 아니어도 마음으로 연결된 가족입니다. 가족이 흩어졌어도 마음이 연결되어 있다면 그것은 여전히 따뜻한 관계입니다. 같은 공간에 있지 않아도 서로를 생각하는 마음이 있다면 충분합니다. 명절의 형태가 달라졌을 뿐 가족의 본질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네 번째 이유는 새로운 전통의 등장입니다. 명절은 고정된 형식이 아니라 세대마다 새롭게 만들어가는 문화입니다. 과거의 명절 방식이 절대적인 것은 아닙니다. 시대에 맞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부모가 자녀 집으로 찾아가기도 합니다. 예전에는 자녀가 부모 집으로 가는 것이 당연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역방향도 가능합니다. 부모가 자녀 집을 방문해서 함께 명절을 보냅니다. 손주들이 편안한 집에서 할머니, 할아버지를 맞이합니다. 온 가족이 여행지에서 만나기도 합니다. 집이 아니라 중간 지점에서 만납니다. 제주도나 강원도 같은 여행지에서 명절을 보냅니다. 함께 여행하며 추억을 만듭니다. 집안일 걱정 없이 오롯이 시간을 나눕니다.
호텔에서 조용히 식사하며 명절을 보내는 가족도 있습니다. 집에서 제사상을 차리는 대신 호텔 뷔페에서 식사를 합니다. 준비와 정리에 부담이 없습니다. 편안하게 대화를 나눕니다. 한 상 가득 차린 음식 대신 소박한 외식을 선택합니다. 전을 부치고 나물을 무치는 대신 레스토랑에서 예약을 합니다. 시간과 에너지를 절약하고 그 시간에 더 많이 이야기를 나눕니다. 제사상 대신 함께 걷는 시간을 택합니다. 복잡한 제사 절차 대신 조용히 산책하며 조상을 기립니다. 형식보다 마음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음식의 양보다 대화의 시간이 더 소중해졌습니다. 상을 가득 채우는 것보다 마주 앉아 이야기하는 시간이 더 중요합니다. 무엇을 먹느냐보다 누구와 먹느냐가 중요합니다. 조상 제사보다 서로의 안부가 더 귀해졌습니다. 건강은 어떤지, 요즘 어떻게 지내는지 물어봅니다. 살아있는 가족의 안부가 더 소중합니다. 이것이 새로운 시대의 명절입니다. 형식을 줄이고 마음을 채웁니다. 꼭 모여야만 명절이 아닙니다. 함께 웃고 함께 축복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것이 진짜 명절입니다. 같은 공간에 없어도 서로를 위하는 마음이 있으면 됩니다. 명절의 모습이 달라져도 가족의 온기는 여전합니다. 사랑은 반드시 같은 공간에 있어야 전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해가 사랑이 되고 기다림이 평화가 됩니다. 자녀를 비난하기보다 그들의 삶을 이해하려는 마음이 관계를 지킵니다. 그것이 바로 노년의 지혜입니다. 원망은 관계를 멀어지게 하지만 이해는 관계를 가까워지게 합니다. 이제는 기다림의 방식도 바꿔야 합니다. 왜 안 오니라는 말 대신 이번에는 잘 쉬어라라고 말하세요. 이 한 문장으로 마음을 열 수 있습니다. 자녀는 그 말에서 부모의 사랑을 느낍니다. 그리고 그 따뜻함은 다시 돌아옵니다. 명절을 기다리며 속상해하지 마세요. 부부끼리의 시간을 계획해 보세요. 조용한 식사 한 끼, 함께 걷는 산책, 함께 마시는 차 한 잔. 이 소박한 시간이 여러분의 마음을 채워줄 것입니다. 누구를 기다리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스스로의 하루를 행복하게 보내는 것이 진짜 명절의 의미입니다. 영상 통화도 좋은 방법입니다. 직접 만나지 못해도 얼굴을 보며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그 순간이 소중합니다. 문자 메시지도 따뜻함을 전할 수 있습니다. 긴 글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잘 지내니 건강해라 한마디면 충분합니다. 택배로 보내는 정성도 사랑입니다. 직접 손에 쥐어주지 못해도 마음은 전해집니다. 자녀가 보낸 선물을 받으면 그것만으로도 위로가 됩니다. 형식보다 마음이 중요합니다. 자녀에게 부담을 주지 마세요. 꼭 와야 한다는 말은 의무를 만듭니다. 대신 오고 싶을 때 와라라고 말하세요. 자유를 주면 오히려 더 자주 오고 싶어집니다. 강요는 멀어지게 하지만 배려는 가까워지게 합니다. 명절이 아닌 날에도 연락하세요. 특별한 날만 연락하면 관계가 형식적이 됩니다. 평범한 날의 안부가 더 진심으로 느껴집니다. 오늘 날씨가 좋네. 밥은 먹었니? 이런 짧은 말들이 관계를 따뜻하게 만듭니다. 자녀의 선택을 존중하세요. 그들도 나름의 이유가 있습니다. 피곤해서 쉬고 싶을 수도 있고 여행을 가고 싶을 수도 있습니다. 그 선택을 비난하지 마세요. 대신 이해하세요. 이해받는다고 느끼면 자녀는 더 자주 연락하고 싶어집니다. 부모의 평안은 자녀의 방문 횟수에 달려 있지 않습니다. 마음의 평안은 스스로 만드는 것입니다.
기대를 내려놓으면 실망도 줄어듭니다.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면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명절을 혼자 보내더라도 의미 있게 보낼 수 있습니다. 좋아하는 음악을 듣고 좋아하는 책을 읽으세요. 산책을 나가고 이웃과 차를 마시세요. 혼자만의 시간도 소중합니다. 그 시간 속에서 자신을 돌아보고 마음을 정리할 수 있습니다. 부부끼리 여행을 가는 것도 좋습니다. 명절에 꼭 집에 있어야 하는 법은 없습니다. 조용한 곳에서 함께 시간을 보내며 서로를 더 깊이 알아갈 수 있습니다. 새로운 추억을 만드세요. 그 추억이 여러분의 삶을 풍요롭게 만듭니다. 자녀 세대에게도 할 말이 있습니다. 명절에 가지 못하더라도 먼저 연락하는 마음을 잊지 마세요. 부모의 기다림은 생각보다 길고 깊습니다. 전화 한 통, 짧은 영상 통화가 부모의 하루를 환하게 만듭니다. 바쁘더라도 잠깐의 시간을 내세요. 명절이 아닌 날 찾아뵈어도 괜찮습니다. 오히려 그런 방문이 부모의 마음을 더 따뜻하게 만듭니다. 예상치 못한 순간의 기쁨이 더 크게 느껴집니다. 명절에만 연락하는 것이 아니라 평소에도 안부를 물어보세요. 부모에게 서운한 마음을 솔직하게 말하세요. 쌓아두면 관계가 멀어집니다. 대화로 풀어야 합니다. 이런 말씀이 힘들어요라고 부드럽게 전하세요. 부모도 모르고 하는 말일 수 있습니다. 대화가 이해를 만듭니다. 명절은 세대에 따라 모습이 달라졌습니다. 그러나 사랑의 본질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명절의 형식이 사라져도 가족의 마음은 여전히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제는 모이는 명절에서 이해하는 명절로 바뀌어야 합니다. 자녀는 자신만의 방식으로 사랑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사랑을 받아들이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노년의 평화는 이해에서 시작됩니다. 기다림을 원망으로 바꾸지 않고 서운함을 감사로 바꾸는 것이 마음의 성숙입니다. 자녀가 오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들이 행복하게 살아가는 모습이 부모의 보람이기 때문입니다. 건강하게 살아가는 모습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명절은 의무가 아닙니다. 함께 웃고 함께 축복하는 마음이 진짜 명절입니다. 짧아도 따뜻한 순간이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긴 시간보다 진심 어린 순간이 더 소중합니다. 사랑은 시간보다 온도로 전해집니다. 만나지 않아도 마음이 닿을 수 있습니다. 영상 통화 한 번, 문자 한 통, 택배 한 상자. 이 작은 것들이 모두 사랑의 표현입니다. 형식보다 진심이 중요합니다. 강요보다 소통이 중요합니다. 비교보다 배려가 중요합니다. 이 세 가지가 가족을 지키는 지혜입니다. 그리고 언젠가 여러분의 자녀도 부모가 될 것입니다. 그날 그들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가족은 함께 있지 않아도 서로의 안부 속에 살아있다는 것을요. 부모의 기다림이 얼마나 깊은지, 부모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알게 될 것입니다. 그 조용함 속에도 사랑이 있고 그 침묵 속에도 따뜻함이 있습니다. 혼자 보내는 시간도 의미가 있습니다. 그 시간 속에서 자신을 돌아보고 마음을 정리할 수 있습니다. 부부끼리의 명절도 아름답습니다. 함께 차를 마시고 함께 산책하며 보내는 시간. 그 소박한 순간이 여러분의 마음을 채워줄 것입니다. 누구를 기다리지 않아도 행복할 수 있습니다. 스스로의 하루를 소중히 여기세요. 자녀에게 부담을 주지 마세요. 대신 이해를 주세요. 잘 쉬어라, 무리하지 마라, 건강해라. 이 짧은 말들이 자녀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강요는 멀어지게 하지만 배려는 가까워지게 합니다. 명절의 풍경은 달라졌지만 가족의 사랑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습니다. 형식은 바뀌어도 마음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 마음 하나로 충분합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하루가 평화롭기를 바랍니다. 서운함보다 이해로, 원망보다 사랑으로 하루를 채우시기 바랍니다.